(2025년 1월 29일) 음력 설날입니다. 이정훈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설 명절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좀 무료하기도 하고. 자, 설 명절이 끝나면은 대한민국은 충돌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란 그렇게 내란말이 해오는 민주당의 바람대로 내란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 다가오는 내란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 내란을 앞두고 박지원이라는 국회의원 조롱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직원인 이윤성 씨는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렵다. 네, 저는 두렵다는 게 뭔지 압니다. 상당히 중요한 취재를 할 때마다 항상 두려웠어요. 손에 땀도 나고 잠도 잘 못 자고 어떻게 취재를 해야 되나. 그 두려움 속에서 고민하다가 해법이 보이면 취재를 하고 했습니다. 이 조롱으로 저도 사건을 대응해 봤습니다. 하도 두려우니까 조롱을 해보는 거죠. 뭐 짜샤 별거 아니야 이렇게 묵살로 해보는데, 그렇게 했다가 제 준비가 미흡해서 크게 당황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건이 큰 게 있으면 일단 두려움을 품고, 두려움 속에서 굉장히 집중하다 보면은 쥐구멍이 점점 커 보이고 나중에 농구멍 정도 크기가 되면은 그쪽을 치고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박지원의 조롱과 이윤성의 두려움을 설명하겠습니다. 박지원 씨, 어떤 사람인지 설명할 필요도 없죠. 이북한테 돈 갖다 준 사람입니다. 김대중 씨는 1989년 서경원 씨라고 가톨릭 농문회에 있던 사람이 85년도인가요? 이북에 몰래 갔다 왔죠. 그래서 5만 달러를 받아와서 김일성이한테, 그리고 1만 달러를 김대중한테 줬습니다. 그것이 이제 89년도에 소문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서경원 씨는 그때 국회의원이 됐다가 그거로 체포돼서 10년형을 선고받죠. 그때 이제 김대중 씨가 1만 달러 받은 게 문제가 됐는데, 하도 이 호남을 건드리면 안 되니까 구인장만 발부했다가 안기부도 검찰도 봐주죠. 네. 그때 1만 달러를 받았던 김대중, 그리고 11년이 지나나요? 이북을 방문합니다.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박지원 씨를 통해서 이북에 4억 달러를 보냅니다. 서경원 씨가 받은 5만 달러를 토대로 한다면 4억 달러. 그냥 러프하게 5억 달러라고 합시다. 5만 달러에서 5억 달러가 되면 1000배를 북한이 받은 거네요. 네. 한 15년의 시차를 두고 북한은 5만 달러 서경원 의원한테 줬다가 그중에 1만 달러는 김대중 대통령, 그때는 평민당 총재지, 글로 갔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그냥 넘어가 줬지만 서경원 씨는 분명히 5만 달러 받은 걸로 처벌을 받았죠. 그리고 김대중 정권은 이북에 4억 달러, 러프하게 5억 달러라 그럴게요. 그걸 보내죠. 그 실무를 했던 사람이 박지원입니다. 간단하게 북한은 1000배를 벌어갔습니다. 그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박지원 씨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또 국힘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신랄하게 조롱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전문을 그대로 읽을게요. 이거는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 만나고 온 다음에 뭐 부인을 걱정한다, 뭐 어쩐다 이렇게 메시지를 정하니까 그걸 비난하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라의 앞날 걱정한다면 그 짓을 했을까요? 얼굴 한 번 못 봤다며 건강 걱정한다면 그렇게 살았을까요? 얼굴 한 번 못 봤다는 거는 김건희 여사를 이제 체포하고 난 다음에 못 봤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반성 한마디 없이 저럴 수가 있을까요? 조용히 면회를 하던 말던 빨간 큰 글씨와 그 큰 얼굴 좀 TV에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2.3 개헌부터 제주항공, 체포, 구속, 헌재, 이제 폭설까지 TV엔 가슴 화들짝 놀라게 하는 주먹만한 빨간 글씨와 그 큰 얼굴, 제발 이제 그만 나오시길 학수고대합니다. 국회 측 변호인들도 좋은 학교에서 공부 잘한 사람들이라
내란도 구분 못할 리 없건만 너무 많은 소음들을 쏟아냅니다. 내란인지 아닌지는 헌재가 판단하고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형사재판이 판결할 테니 제발 조용히 합시다. 한 사람 변호 때문에 국민을 짜증나게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 영부인 걱정일랑 마세요. 뭐잖아 그것으로 금세 가십니다. 물론 같은 방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떡국 맛있게 드세요. 네. 이 80 넘은 노인네가 사람이 이 경륜이 있고 나이가 있으면 경험상 말조심이라든지 표현조심 경박하게 하지 말아야죠.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회의원입니다. 퇴계 선생의 그 후손인 그 이근필 씨는 퇴계의 사상을 예인 조복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예인, 사람을 만날 때는 예인, 남을 높여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게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그 퇴계 선생 주소는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해야 되나요? 80 먹은 노인네가? 그렇습니다. 뭐 박지원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예, 이북이 1000배 벌 수 있도록 기여한 사람입니다. 이윤성 씨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나온 걸로 돼 있고요. 문화관광부 공무원을 하다가 헌재에 현재 직원으로 있습니다. 재판관이나 연구관은 아닌데 그가 이런 글을 썼어요. 이분이 쓴 글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무섭다. 민주당은 원래 간첩들에게도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얼마 전에도 간첩죄로 15년형을 선고받은 민주노총 간부가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었고 이 사건에는 과거부터 간첩들을 변호하던 변호사들이 붙었다. 이런 변호사들은 민주당과 가깝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탄핵 후 20대, 30대 중심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자 관련 내용을 SNS로 퍼나르는 것을 가짜 뉴스를 유통한다며 검열하여 처벌하겠다고 하고 전한길 강사가 선관위를 비판하자 민주당이 고발했다. 네. 이 민주당은 간첩죄로 체포되어서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의 언론 자유는 보호해야 된다고 하면서 20, 30대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한 역사학 강사가 선관위를 비판하자 이 언론 자유를 막자고 민주당은 나섰다.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고 북한과 내통하여 대한민국을 파괴하겠다는 이들의 표현의 자유는 보호하면서도 현직 대통령에게 유리한 뉴스를 퍼나르는 짓은 용납을 못한다. 누가? 민주당이. 이런 행태는 예전부터 있었다. 5.18을 비하하는 이들을 처벌하려고 하기도 했었고 북한에 삐라를 날리는 것도 못하게 했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을 처벌하려는 법안을 선관위가 준비한다는 말도 있었다. 이재명 대표와 김어준도 2012년 대선 후 부정선거 주장을 하기도 했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말을 했다. 예, 이런 말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트럼프가 집권해서 굉장히 이 보수 쪽으로 가니까 갑자기 보수 쪽에 알랑방구를 끼기 시작했죠. 이재명 대표가. 그는 과거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했고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려는 것에 대해 남의 일이고 그냥 쉐쉐 하면 된다고 했다. 얼마 전까지는 기본소득을 강조하다가 지지율이 떨어지자 성장이 중요한 때라고도 했다. 골프를 같이 치기도 한 김문기 씨가 자살하자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보게 되면 북중로를 굉장히 민주당이 강조했었죠. 1차 탄핵 소추안에는 북중로와 멀리하고 일본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탄핵 사유라고 했다. 중국 간첩을 잡으려는 국가보안법 개정을 반대하고 중국산 마약이 급증하는데 마약 사건이 5배 늘어난 것은 별거 아니라고 하고 마약 수사 예산을 삭감했다. 제가 잠시 마약 얘기 드릴게요. 중국 마약도 지금 문제지만 지금 북한 마약이 대한민국에 또 동북아시아에 많이 퍼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가가 불법 행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위조 지폐 달러도 만들고 하는데 양귀비 같은 거를
큰 나무 밑에 심으면은 이 위성으로 그 바치를 못 잡습니다. 개마공원 같은데 이런 데에서 많이 심어가지고 국가가 심어서 그걸 이제 그대로 마약을 만들어서 중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많이 집어넣어서 대한민국 마약 사범을 늘리면서 이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죠. 근데 지금 그 수사 예산을 깎아버렸죠.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이. 국방용 드론 예산, 미사일 개발 예산도 삭감했다. 원전 예산도 삭감했다. 다 중국이 원하는 것들이다. 홍콩이 이제 학교에서 공산당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홍콩은 인구 500만 명 중 100만 명 이상이 나가서 시위를 했지만 경찰이 무력으로 진압했다. 우리나라도 그리 될까 두렵다. 무섭다. 공산당은 표현의 자유를 외치지만 상대의 입은 막는다. 그렇죠. 표현의, 아까 그 민노총 간첩죄 걸린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줘야 된다 그러지만 이 보수 세력이 뭔가 하게 되면은 카카오톡 검열하자는 게, 그런 세력들이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도 꺼리낌 없다. 이러한 이윤성 씨의 글하고 이분은 이제 민주당하고 이재명이 싫다는 거죠. 그 조롱하는 박지원 나이 많은 국회의원의 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지금 오늘 이 유튜브를 찍는 거는 설이 끝나면 대한민국은 충돌로 간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2월 13일까지인가 윤 대통령 그 탄핵 심리 날짜가 잡혀 있죠. 그 이후로는 더 심리를 하겠다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3월 말쯤에 탄핵 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2명의 재판관, 지금 누굽니까? 소장 대행하고 이미선 씨인가요? 두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나가면은 이제 윤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니까 탄핵하겠다. 이렇게 서두른 겁니다. 근데 그때쯤이 이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2심이 나올 때죠. 윤 대통령은 탄핵되고 이재명은 무죄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하여간 뭔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 이윤성 씨가 여기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에 대한 논란과 대배심 제도,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내란죄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한다는 구실로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어 내란죄까지 포함하여 법에 정해진 서울중앙지법원이 아닌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받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해서 받았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자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을 넘겼고 공수처가 구속기간 20일을 대부분 써버려. 20일이 아니라 10일일 텐데. 써버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었다. 수사가 부족하지만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와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등의 수사 결과로서,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내란죄로 수사한 겁니다. 그 결과로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소취할 수 없는 다른 죄에 대하여선 제외하고, 자, 내란죄로 경찰청장, 국방부 장관, 검찰이 조사했죠. 그리고 대통령은 내란죄로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혐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빼버리고 내란죄에 대해서만 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분노하고 있고 반대자들은 환호하고 있다. 계엄 직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 언저리였으나 대통령이 야당의 친중국, 친중 행태와 국정방해, 중국이 개입한 듯한 선거 과정의 확인 등을 계엄의 이유로 설명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하자 지지율이 많이 올라 국민이 둘로 나뉘어 싸우는 상황이 되었다. 원래 사법 절차는 국민 사이의 분쟁을 공정하게 판단하여 양쪽이 억울함이 없게 하고 사회의 통합을 이루어내야 하는데 현재의 사법제도는 오히려 국민 사이의 갈등을 더 확대하여 내전 상황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졸속적으로 공수처와 검수완박 제도를 도입했다. 이건 저도 여러 차례 비판했던 겁니다.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에서처럼 정권의 주요 인사를 관영차로 모시는 등 엄정한 수사를 하지 못했고, 그전에 이성윤 씨 공수처에서 불렀을 때
그 처장이 자기 차를 내줬죠. 그거 조선일보가 보도했었죠. 이 공수처 이거 문제 많은 조직입니다. 이후에도 제대로 된 수사 실적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신들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하고 윤 대통령 체포하려고 수사를 하려 했으나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검수완박으로 검찰은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잃었으며 지금은 부패, 경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네, 이것도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겨우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렇게 공수처로부터 받은 사건은 검찰이 가지고 있던 내란죄 부분을 넘겨받은 것이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내란죄에 대하여 수사를 할 수가 없다. 못하죠. 못합니다. 내란죄에 대하여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은 내란죄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하는 것은 모양이 이상하다. 네. 검찰도 내란죄를 수사하지 못하고 공수처도 수사하지 못하는데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해서 넘겼고 그걸 검찰이 내란죄로 기소하는 건 참 이상하죠. 현행법상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게 문재인 정권이라는 얘기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하여 검찰에 넘겨 기소를 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으나 권한이 없는 공수처, 검찰이 자신들이 큰 건을 처리하여 영향력을 과시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무리하게 개입했고 각 단계에서의 수사, 체포, 구속, 기소의 법적 논란이 생겼다. 법적 효력이 없다는 논란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건너뛰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윤 대통령이 계엄한 게 내란이 아니냐. 아까 박지원 씨는 뭐 조롱했지만 논란이 있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판단을 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이 하느냐. 문제죠. 그리고 나중에 재판부가 이걸 또 헌재가 판단을 하겠지만 헌재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임명한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법원이 내란죄를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수사권이 없는 기관들이 수사해서 한 거니까 공소기각하는 게 맞는데 굳이 또 내란죄를 인정을 한다면 또 논란이 있으니까 이 이윤성 씨는 뭘 제의하는가 하면 결국 주권자는 국민이니까 이러한 내란죄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배심원제를 하자 이겁니다. 미국은 형사사건이 있으면은 이게 벌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죄가 되는지를 판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배심원, 국민 중에서 뽑혀온 사람들이 죄가 된다 아닌다 판단해서 죄가 된다고 판단하면 그때 재판부는 그 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거죠. 그럼 지금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한 거 윤 대통령은 계엄이지 내란이 아니다 그러고 검찰, 공수처, 민주당은 계속 내란몰이를 해왔는데 이게 논란이 있다. 그러면 주권자인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들어가서 판단하고 내란이라 그러면 그때 뭐 헌재에서는 파면을 하든지 법원에서는 사형제를 때리든지 그렇게 하자는 거죠. 아니면은 없는 거고. 네. 대배심 제도 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내란죄의 성립에 대해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면 이렇게 빨리 기소가 결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네.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막 서둘렀는데 이 배심제를 통해서 내란죄 성립이 되는지를 판단했으면 이렇게 막 서둘러 막 국민 내란몰이 하는 게 없었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대다수의 배심원들이 인정하면 기소가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거 없이 국민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러한 절차로서 대배심 제도로 하면 좋은데 경찰이나 검찰 또는 뭐 공수처의 의지로서 자의적인 기소를 했다는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배심제를 하자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어요. 자,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이 3월쯤에 나온다고 하면 그때쯤에 이제 이재명 선거법 2심이 나오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심 유죄가 나도 출마할 것이라고 했고 헌법재판소는 심리의 진행이 두 재판관이 퇴임 전 선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듯한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2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네, 일어나겠죠. 윤 대통령은 탄핵됐는데 이재명은 유죄가 안 됐다. 한남동 사태, 서부지법 사태 이상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박지원 정도에 되는 정치인이라면 그런 걸 염려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뭔 조롱을 하고 다녀. 저는 설 이후에 대한민국은 내란이나 내란에 준하는 상태로 간다고 봅니다. 이윤성 씨 의견을 참고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뭔가 불리하니까 조롱을 하고 여론몰이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 대통령이 했던 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뭐 수많은 주장이 있는데 그 전에 문재인 정권에서 탈핵정책, 대한민국은 분명히 원자력을 하게 돼 있고 진흥법들이 있는데 법도 만들지 않고 탈핵정책을 밀어붙였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국민들 중에 대표를 뽑아가지고 원자력을 해야 된다는 사람,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 양쪽이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투표를 했는데 그때 문재인 측은 원자력 하지 마자는 의견이 많이 나올 줄 알았지. 천만의 말씀. 6대4로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원자력을 다시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거꾸로 죽이긴 했습니다만 그런 게 일종의 이 배심원 제도죠. 지금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는요 굉장히 예민한 정치 문제니까 공론화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내란이란 측 설명을 하고 내란이 아니라는 측 설명을 한 다음에 일정 기간 이후에 투표를 해서 결정한 다음에 헌재하고 법원이 판단해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이윤성 씨의 아이디어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